혹시 인터넷에 여러분 이름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내 이름 옆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딱 붙어서 나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운 실제 법정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사기꾼이 뜹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한 사람의 정말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A씨입니다. 이분 정말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일궈서 꽤 성공한 IT 회사 대표였어요. 주변 평판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잘 진행되던 계약이 갑자기 엎어지고 클라이언트들 반응이 막 싸늘해지는 거예요. 미팅에 나가도 분위기가 정말 이상하고요. A씨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대표님, 혹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자기 이름을 검색창에 딱 쳤는데 세상에,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동안성 검색어로 A씨 사기, 연관 검색어로는 A씨 회사 먹튀, 이런 끔찍한 단어들이 버젓이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원인은 헤어진 연인의 가족이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짓말들이었어요. A씨가 바로 신고해서 다행히 원래 글들은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글은 사라졌지만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이 그 나쁜 단어들을 이미 학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A씨 사기꾼이라고 추천해주고 있었던 거죠.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곧바로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서 이거 좀 지워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건 저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만드는 거라서 저희가 맘대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런 식의 정말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온 거예요. 이 차가운 거절이 바로 길고 긴 법정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거대한 IT 기업의 알고리즘이라는 기술과 한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인 겁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했어요. A씨는 이렇게 주장했죠. 아니, 내 이름만 치면 사기꾼이 뜨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뭐냐. 이건 나를 사회적으로 그냥 죽이는 거다. 반면에 포털은요? 저희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니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이걸 손대면 검색의 중립성이 깨집니다. 라고 맞선 거죠. 와, 정말 양보가 없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단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식 재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판사님, 일단 당장 이것부터 좀 멈춰주세요. 이러다 저 다 죽습니다. 하고 요청하는 일종의 법적인 응급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시급할 때 쓰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한쪽은 기술의 중립성을 외치는 거대 포털,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평범한 개인. 여러분이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법원은 포털 사이트를 향해서 A씨 이름과 관련된 그 명예훼손성 검색어들 당장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다라는 포털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까요? 네, 이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 포털을 단순히 정보를 전달만 하는 투명한 관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당신들 서비스 때문에 누군가의 명예가 심각하게 박살나고 있다면 그걸 지울 의무가 있다. 둘째, 아이고 이건 알고리즘이 한 겁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검색 서비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느냐? 그럼 그로 인해 생기는 나쁜 문제들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지적이죠? 특히 법원이 정말 세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지워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불법 행위를 옆에서 도와주는 방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이죠.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가 저울 위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 상상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한번 사기꾼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거 지우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순식간에 퍼지고 회복도 안 되고요.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인격권 보호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자, 지금까지는 A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거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대응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이 4단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단계. 무조건 증거부터 모으세요. 문제의 검색어랑 결과 화면을 날짜랑 시간이 다 나오게 캡처해 두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2단계. 이걸 가지고 각 포털 사이트에 있는 권리침해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3단계. 그런데도 포털이 꿈쩍도 안 한다? 그러면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곳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래도 안 되면 A씨처럼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 그러니까 맨 처음 거짓말을 퍼뜨린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찾아내서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잖아요. 그럼 그 판결문이 포털을 압박해서 검색어를 지우게 만드는 그야말로 치트키 같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알고리즘 덕분에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 편리함이 언제든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 과연 나의 권리는, 나의 이름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